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하루 이틀 안에 수도 키이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키예프라고 그랬는데 키이우죠. 이 키이우를 점령하고 이 선량한 우크라이나 국민으로부터 해방군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이 푸틴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영국 시간으로 4일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애초에 계획했던 이준의 우크라이나 전역 장악은 꿈도 꾸지도 못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이 러시아가 제공권 장악과 이 적군의 지휘 통제 능력 타격이라는 이 전쟁의 성공 요소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를 한 탓이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분석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영국과 우크라이나 군사 소식통들을 인용해가지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 지휘부는 단시일 내에 이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은 단 3일치 보급품만 지급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속히 식량 및 보급품들이 떨어지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연료와 탄약이 바닥나고 이 병참 보급 작전이 완전한 실패로 드러나면서 심지어 비싼 장비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이 러시아군이 최근 들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적에 맞서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친 적이 없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전략연구소, 그러니까 IISS의 지상전 담당 선임 연구원 벤 베리 준장은 러시아군은 침공을 위해 동원한 지상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한 상황에서 이제 소모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더 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베리 준장은 더불어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공군이 아직도 비행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아직 제공권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아직도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왕립합동군사문제연구소의 항공전력 담당 분석가 저스틴 브롱크도 더 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들이 저조한 수준의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제공권 우위 장악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음을 시사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 러시아군이 이런 작전을 수행한다, 이건 그야말로 의외입니다. 미군과도 당당히 맞서 싸울 것으로 보였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맞서 싸우면서 10일이 넘도록 제공권조차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육상 전투마저 뜻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서방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놀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수준으로는 나토군은 물론이고 미군과는 감히 전쟁을 치를 수준조차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방위전략센터의 일일 전황 업데이트에서 러시아 군용기들은 격추를 피하려고 주로 야간 비행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더 타임스는 스팅어나 이 이글라와 같은 우크라이나 견착식 이 미사일 시스템은,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 사용자가 목표물을 눈으로 보고 발사하는 방식이어서 야간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공군이 그래서 밤을 활용해 가지고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스틴 브롱크가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도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러시아가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군사력 격차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해야 되고 그동안 서방 진영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기고도 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러시아는 이렇게 서방 세계의 제재에도 이겨내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전쟁의 폐해를 본 러시아인들 속에서 반전과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을 억압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푸틴이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가 진짜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크렘린 관찰자들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이건 푸틴의 계획이 이미 다 틀어졌음에도 이걸 또 중단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푸틴 자신도 모를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1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홀만 젠킨스 편집위원도 이 푸틴의 도박은 이미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숄츠 독일 총리 등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젠킨스 편집위원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승리한다고 해도 패배한 것과 다름없게 됐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푸틴이 통찰력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방안을 찾으려 하겠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허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젠킨스 편집위원은 이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조국이 위대한 국가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안으로 삼으면서 거세게 항전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에 푸틴은 아돌프 히틀러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 히틀러와 푸틴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를 재앙으로 끌어들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푸틴은 그의 착오로 인해서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푸틴의 도둑 정치는 자연스럽게 종말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3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당신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으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고립되고 약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전 세계의 공적으로 부상을 했죠.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에도 심각한 주름살을 안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는 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대러시아 제재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던 겁니다. IMF는 그러면서 에너지와 밀, 다른 곡물을 포함한 상품 가격이 급등했고 물가 충격은 전 세계 특히 식료품과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충격을 줄 것이고 또 물리적 충돌이 심화될 경우에 이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여러 악재가 돼가지고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는 퍼펙트 스톰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푸틴의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푸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가중되고 동시에 이 러시아를 향해서 경제 제재 등이 강화되면서 푸틴의 몰락도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급격한 경제력 쇠퇴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의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예상해서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이 서방 측이 지난 2월 27일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전자결제망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면서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동안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로 모아뒀던 6천억 달러 상당의 외화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증권이나 국채에 투자했던 1,000억 달러 수준의 외국 자본도 탈러시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파 때문에 이 러시아의 증권 시장은 지난 2월 27일 급락을 견디지 못하고 휴장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권 시장을 열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폭락을 하면서 러시아의 추락한 경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이 푸틴에게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증권시장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과거 소련 연방 붕괴 시절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특히 푸틴이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장기전으로 변해가니까 러시아 경제는 더욱 파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련 제국 붕괴 때가 딱 그렇습니다. 식량 위기가 지속되면서 심지어 러시아 국영 상점에서도 빵을 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국영 약국이나 병원에는 붕대조차 공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루브라의 폭락으로 루브라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원하는 그 물건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러시아도 바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동안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정상화해가지고 러시아 경제에 경화를 공급해서 이 루블화를 안정시켰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그리고 2018년 월드컵 축구대회도 열면서 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러시아 위상도 제고시켰고 더불어 푸틴의 치적도 과시하면서 집권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러시아 국민들은 그동안 루블화 폭락 트라우마 때문에 루블화를 월급으로 받게 되면 곧바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습관들이 일상화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자신이 예금해둔 달러화마저 제대로 인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루블화는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물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대폭락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다시 이 소련 붕괴 시절의 악몽이 지금 러시아 국민들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푸틴의 잘못된 국제정세 인식 그리고 판단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이미 크롬반도, 그전에 우리가 크림반도로 그랬는데 러시아식 발음이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발음이 크롬반도로 이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크롬반도 점령으로 달콤한 맛을 봤던 푸틴이 이번에는 돈바스를 독립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 했지요. 그리고 내친김에 푸틴은 전 세계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이 발트 삼국도 넘보려고 합니다. 이 푸틴은 이들 국가들을 아직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푸틴은 폴란드 같은 이 동유럽의 구공산국 국가들에 대해서 고아 국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러시아에게 보호 의무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소련 제국주의의 부활을 목표로 이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시작한 러시아 푸틴의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확고하고도 일치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로 이런 푸틴의 그릇된 욕망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푸틴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을 겁니다. 벌써 푸틴의 첫발부터 어그러졌죠. 미국 상원 정보위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러시아의 고급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그러니까 키예프 점령 계획은 개전처 12시간 동안 제공권을 장악하고 36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군 통신망을 무력화한 뒤 키이우를 포위하고 이후 48시간 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를 하고 72시간 내에 친러 괴뢰 정부를 세우는 시나리오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168시간 그러니까 7일 만에 종료시키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그 시간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푸틴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시킨 병력들을 철수시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천문학적인 전쟁 보상금을 청구하게 될 것이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미 서방 세계가 압류하고 동결시킨 자산들을 이 우크라이나로 지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무자비한 학살과 폭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접수한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를 통치할 수도 없을 겁니다. 불붙은 우크라이나의 항쟁을 러시아가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푸틴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미국 MSNBC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푸틴은 개인적인 영광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역사에 나타난 독재자들의 말로가 보여주듯이 푸틴도 이제부터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